바로 전 강의에서 가우스 기호 마지막에 정리했었어요. 이어서 심화 유형 12번, 12-1번, 12-2번 이어서 바로 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해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식을 정리를 좀 해야겠죠?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에 이렇게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튀어나와도 된다며. 그냥 놔도 된다며.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가우스 x에 플러스 2가 튀어나와서 플러스 4가 되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7과 만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다시 이항하면 오른쪽으로 3이 될 거고요. 따라서 가우스 x는 2분의 3보다 큰 정수야 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식 인수분해 되네요. 가우스 x, 가우스 있는 채로 인수분해 할 거예요. 가우스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가우스 x를 기반으로 해서 수직선을 그릴 거예요. 이거 지금 가우스 x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x가 아니라 가우스 x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 부호는 등호를 포함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딘가 2분의 3 있어. 그 2분의 3보다 크다 해서 가우스 x의 범위는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3까지 포함합니다가 돼요. 가우스 x는 정수니까 2분의 3보다 큰 정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1.5보다 큰 정수는 2, 3 두 개가 있겠죠. 따라서 가우스 x가 2가 된다라는 것은 앞에서 했어요. 2부터 시작해서 3까지라고. 가우스 x가 3이 된다라는 것은 3부터 시작해서 4까지라고. 두 개 한꺼번에 합쳐서 2부터 시작해서 4 포함하지 않아요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한 번만 더 돌려보세요. 12-1번 앞에 거 가우스 있는 채로 인수분해합니다. 됐죠? 그럼 저것을 가우스라는 애는 0,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1, 4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우스 x는 1부터 3까지야 라고 했을 거고요. 요 정수가 1이 되려면 여기는 1, 2, 3 가우스 x가 1, 2, 3이 가능한 거였죠. 가우스 x가 1, 2, 3이 가능하다는 건 x는 1부터 4보다 작은 값이 되겠네요. 왜? 가우스 x에 3.7 같은 거 그거 3이라고 나왔잖아. 근데 4는 4로 나올 거고 4.1은 4로 나올 거야. 근데 4는 포함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 4 직전까지만 된다는 거였어요. 12-2번 들어갈 겁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다. 정수가 들어가 있는 건 밖으로 나와도 된다고. 그래서 위에 식을 다시 쓰면 마이너스 x 튀어나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 있지? 뒤에 마이너스 3 있지?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라고 될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얘는 x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가우스 x가 2보다 크다 하고 나오겠네요. 요거 하나 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도 인수분해가 될걸요. 2xx 하고요. 그러고 나서 5a 하고 만나보자.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2ax 플러스 5x 만나네. 따라서 저 두 번째 식도 2x 플러스 5와 x-a가 0보다 작아요 라고 나왔어. 근데 지금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 하고요. a가 x거든요. 0 되는 순간이.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르지. 그러니까 나눠야겠지. 이게 클 때, 이게 a일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a보다 더 클 때 이렇게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이 중에 가능한 것을 찾아야겠죠. 복잡해지겠지? 조금 줄일게요. 이거부터 먼저 해석을 할 거예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가우스 x에 해당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같은 애들을 가질 수 있대.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여야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올 거야. 마이너스 1.1이나 마이너스 1.2 같은 애들이어야 마이너스 2라고 탁 튀어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2보다 큽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가우스 x는 2보다 큰 정수니까 3부터 가능하겠죠. 3부터 가능하려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기본 베이스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큰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의 범위예요. 여기 위에다가 이 세 가지 케이스하고의 공통된 해를 구하시는 거고 그게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5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2분의 5가 a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있죠. 수직선에 나타내 봅시다. 마이너스 3.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마이너스 2.5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해가 어째야 된대? 이걸 만족한 해가 그럼 여기가 일단 해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2 선택된 거잖아. 요것만 있어야 되는데. 공통된 파트가 그럼 이게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그럼 3이라는 애가 공통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가면 3 앞에까지 갈 수 있어요. 3이 돼도 돼. 왜냐면 그러면 공통되는 파트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a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마이너스 2를 포함할 수 있게끔 a가 더 앞쪽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지만 마이너스 1을 선택할 수 있고요. 3까지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구간이에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a하고 동일하다면 그러면 식은 다시 쓰면 2x 플러스 5의 제곱이 0보다 작다인데 그럴 수가 없죠. 실수를 제곱을 시키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니까 2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5가 a보다 크게 된다면 해의 범위는 a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2분의 5까지가 될 거고요. 다시 수직선에서 표현을 하면 3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상태에서 그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공통된 해가요. 나와도 마이너스 2가 나올 수는 없어. 마이너스 2로서 공통된 해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공통된 해를 갖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도 안 돼요. 그럼 답은 이게 되는 거네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까지인데 마이너스 2 포함하지 않고 3은 포함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를 들어갈 거예요. 부호를 판정한다는 건 크기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크기는 복소수는 안 되죠. 실수에서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이 존재하는데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판별식이 맨날 0보다 크거나 같은 파트에서만 다룰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2차 함수를 하나 적을 거예요. 자, 방정식을 적었어요. a가 0이 아닙니다. 이것의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다 양수가 되는 케이스가 되려면 일단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는데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알파 베타라고 할 거고요. 서로 같은 실근 즉 중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양수니까요. 더하면 0보다 커야 되고요. 곱해도 0보다 커야 돼요. 만약에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된다면 알파하고 베타가 모두 음수가 된다면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두 개를 더한 것을 이야기할 건데 둘 다 음수니까 더하면 음수가 될 거고요.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근데 서로 부호가 다를 때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고 혹은 베타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요. 판별식 같은 거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곱셈이 0보다 작다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실 거고요.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 없이 그냥 두 실근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가 서로 같은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정리를 했는데요. 요것의 실근의 위치에 따라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을 예전에는 근의 분리라고 정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따로 명칭을 쓰지는 않고 실근의 위치 사이의 관계라고 정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정리를 할게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중에 앞에 있는 애 2차 방정식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함수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a가 0보다 큰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보시면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가 생길 건데 이 아래로 블록할 때 x축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x축을 적당히 그린 상태에서 p라는 값보다 맨날 알파 베타가 더 큰 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현재 두 근의 관계에서 알파가 더 작아요 라고 설정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작은 애를 알파, 큰 애를 베타라고 그냥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뒀을 때 이럴 때는 우리 문제 어떻게 풀 거냐면요. p일 때 함수값을 찾아봐. 그러면 얼마일 거냐면 p일 때 함수값은 양수일 거야. 그래서 f에다가 p를 대입한 게 0보다 커요를 체크를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개 존재하려면 판별식이 있어야겠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림상으로는 서로 다른 애로 그렸지만 p가 두 근이 p보다 커요 라는 것은 이렇게 중근을 갖는 케이스도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바로 전의 내용을 정리할 때 서로 다르다라는 멘트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풀 수도 있었잖아. 그래서 판별식을 체크하실 때는 서로 다르다는 멘트 없다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체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중심축이죠. 요 중심축은요. 우리 이거 완전 제곱 만들어 봤어. 근의 공식 증명도 오늘 수업 시간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A로 묶으면 반틈의 제곱하고 들어갈 거지.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을 갖게 될 거예요. 따라서 축은 어째야 돼? 축이 알파고 베타는 얼마인지 몰라 우리 지금. 그럼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면 되겠네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이야기였어. 그럼 반대로 저는 현재 아래로 블록을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두 근 모두 q보다 작아야 돼 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q일 때 함수값을 따져봐. 그거 양수여야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판별식이 두 개 서로 다른 게 존재할 수도 있고요. 같은 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이것의 축이 존재할 거야.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은 q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그럴 거야. 그럼 이 내용이 그대로 정리가 되는데 p가 0이 돼버린 거야. 양수라는 건 0보다 큰 값을 의미하는 거니까 따라서 두 근이 모두 다 양수다라는 건 f 0이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축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커야 됩니다가 될 것이고요. 모든 그 해가 음수다라고 한다면 0보다 작은 걸 나타내는 거니까 f 제로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0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정리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라고 한다면 두 근을 더한 거 양수여야 했고 두 근을 곱한 거 양수여야 해서 그리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따지셔도 된다고요. 두 근이 음수여야 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음수이고 두 근의 곱이 양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하셔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 근의 분리 정리할게요. 이번에는 두 근이 P하고 Q 사이에 존재한다 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 그렸어. 이거 마치 두 근이 PQ인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두 근이 존재하는데 그게 서로 다른 근일 수도 있고요. 같은 근일 수도 있어요. 근데 P라는 값과 Q라는 값 사이에서 걔네들이 존재한대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질 거냐면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P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요. Q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도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또 중심축이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를 하는 것은 판별식의 부호.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경계값, 여기서는 P하고 Q라고 했어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보시겠죠. 함수값의 부호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축의 위치를 보는 거였죠. 축의 위치로부터 우리가 판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의 분리라는 파트가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문제를 풀다 보면 좀 고난도 문제들은 얘네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저희 13-2번 하겠습니다.
봐봐, 얘네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랬어. 근데 이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할 거야.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한 거야?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어. 따라서 판별식 먼저 체크할게요. 짝수 쓰겠습니다. k-1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하고 들어갈 거야. 부호 조심합시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2k 마이너스 10 하고 나올 거고요. 그러면 k제곱에 마이너스 9가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거니까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k가 3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를 구했어요. 됐어? 여기까지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하는 방법은 두 근 다 모두 음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 함수를 f라고 하면 f0를 구해요. f0를 구하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10 이게 양수였을 거예요. 용일대 함수값 다 양수잖아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0보다 즉 k는 5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요. 요거의 축은요. 반틈에 제곱하고 들어가니까 이것의 축은 x가 k-1에서 생길 거예요.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따라서 k는 1보다 작아라는 범위를 갖게 됐을 거예요. 그럼 저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는 작고 3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고 1보다도 작은 애가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럼 어디가 보면 여기가 공통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푸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두 근이 음수예요 라는 해석으로부터 판별식 따졌고 그래서 판별식 하나 구했고 그리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게 2k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한 거예요. 걔가 어째야 돼? 두 근이 음수여야 하고요. 로부터 k-1이 0보다 작다, 즉 k가 1보다 작다 하나 구했고 두 근의 곱은요. a분의 c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10이에요. 얘가 양수여야 돼요. 로부터 마이너스 2k가 마이너스 10, k는 5보다 작아요 라는 근을 찾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검정색으로 푼 파트도 괜찮고요. 두 번째는 빨간색으로 풀이한 파트도 괜찮아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다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13-3번 풀 겁니다. 문제 조건을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지울까봐. 일단은 합이 음수래라는 말이 있어요. 합이 음수래. 그러면 두 근의 합 2분의 m 플러스 4가 음수야 라는 거지. 그래서 m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 즉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구나 라는 것을 하나 알아요. 일단은 어떻게 쓸지 몰라. 그냥 일단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르다 그랬어. 그럼 두 근의 곱 2분의 2m-7이 0보다 작겠지. 2m-7이 0보다 작으니까 m은 2분의 7보다 작겠구나 같은 힌트도 일단 알아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두 근의 합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한 근의 절대값이 다른 한 근의 절대값의 2배다 그랬으니까 두 근각계수의 관계 가지고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냐면 그냥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 저는 지금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베타의 절대값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양수고 얘가 음수라고 생각할 거야. 왜? 두 근의 합이 음수라고 했잖아. 그럼 절대값이 큰 쪽이 부호가 더 강세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알파는 2인데 베타는 마이너스 4야. 그럼 두 근 더하면 음수가 될 거잖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다라고 가정하고 지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에서 알파의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의 2배라는 거죠. 그것이 즉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라는 거냐면 2분의 m 플러스 4예요 라고 정리가 됐다는 거네. 그러면 m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알파가 m 플러스 4니까 m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예요. 내가 지금 두 근의 합을 구하는 데 있어서 m이라는 애를 써먹으려고 해요. 자, 두 근의 곱
아까 우리 지웠던 거예요. 2분의 2n-7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식을 조금만 정리를 좀 할까요? m 대신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집어넣을 거예요. 2배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분의 2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분의 2분의가 될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양변에 1을 곱해요. 마이너스 4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그럼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5가 0이 된다라는 거네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2알파에 5, 3 마이너스 하면 되네요. 따라서 2알파 플러스 3 2알파 마이너스 5가 0이니까 우리 지금 뭐 한 건데? 두근의 곱을 구해서 이야기 들어가고 있어요.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알파가 2분의 5가 될 건데 저 현재 알파를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알파는 2분의 5가 되겠죠. 알파가 2분의 5가 되면요. 베타는 절대값 베타가 2배의 절대값 알파하고 동일했어요. 얘가 2 곱하기 2분의 5니까 얘는 지금 베타가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나올 거고요. 둘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구할 거야. 그럼 선생님 꼭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여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한번 바꿔서 해보실래요? 알파를 음수, 베타를 양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이 베타가 알파가 될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게 2분의 m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2알파는 마이너스 2베타 제곱이 2분의 2n-7이 됩니다.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베타가 계산을 하시면 우리 아까 했던 계산을 하면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분의 5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베타 양수라고 선택했으니까 베타가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베타가 2분의 5가 되면 알파는 마이너스 5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죠. 알파하고 베타 중에 누가 더 크다 작다를 결정을 해놓은 상태가 아니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의 합이 음수다 했으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였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것들의 절대값이 다른 거는 2배이다 로부터 두근의 부호가 다르고 두근의 합이 음수인데 절대값이 2배야 로부터 케이스가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풀었던 건 알파가 더 큰 케이스, 두 번째 풀었던 건 베타가 더 큰 케이스가 되는 거죠. 되셨어요? 정리가 되면 14-2번으로 넘어갈까요? 봐봐. 아래로 볼록하는 그래프인데 그럼 대충 그림을 그려봐. 근데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존재하고 한 근은 4하고 5 사이 두 근이 존재하는 거네. 1하고 2 사이, 4하고 5 사이에 존재해 라고 했어. 그러면 1일 때 함수값 양수여야 되고 2일 때 함수값 음수야. 다른 색깔로 할까요? 2일 때 함수값 음수여야 되고 4일 때 함수값 음수여야 되고 5일 때 함수값 양수야. 해버리면 이 그래프는 움직일 수가 없지 않겠어?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 어디를 그리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F2를 이걸 fx라고 한다면 F2를 구해요. 그러면 1 플러스 2k 플러스 9가 양수여야 돼. 는 0 갖다 쓰고 있으면 안 돼. 2k가 마이너스 10보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돼. 다음에 F2를 구해요. 그러면 13 플러스 4k가 음수여야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아야 돼. 자, F4를 구해요. 25 플러스 8k가 음수여야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는 작아야 돼. 자, 마지막 F5예요. 그러면 34 플러스 10k가 양수여야 돼. 그럼 k가 마이너스 5분의 17보다 커야 돼. 라고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크기를 막 비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통분을 시킬까요? 통분을 시켜서 40분의 마이너스 100 너무 큰데요. 40분의 마이너스 125 다음에 40분의 136 그러면 제일 바깥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5분의 17 그리고 아니지 마이너스 5가 더
밖에 있어요. 왜냐면 40분의 하면 200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5보다 일단 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7보다 어쩌죠? 크죠?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요거예요. 그 다음 숫자 작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8분의 25보다 작아요. 공통되는 파트 여기네요. 답은 마이너스 5분의 17보다 크고 K죠. X 아니에요?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 작다입니다. 되셨어요? 발전이라고 붙어있지만 어렵다라고 써져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문제 같이 풀었어요. 여러분들이 뒤에 있다고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많고요. 발전이라든지 심화 붙었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심화 유형 15하고 15-1번, 15-2번은 연달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합시다. 자, 이번에는 그냥 모든 실수에서 항등식의 파트가 아니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필요 없어. 딱 여기만 필요한 거예요. 일단은 이 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한 상태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걸 fx라고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이라는 그래프의 축이 1과 2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반틈에 전체 제곱하고 들어갈 거고요. 없던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이 생겼어요. 거기에 마이너스 2a 제곱이 들어가니까 다시 쓰면 x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9a의 제곱이어서 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하는데 2분의 a라는 애에 의해서 축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1과 2라는 값이 x를 1과 2라는 값이 이쪽 1과 2가 이쪽에 있었잖아. 그러면 요 파트만 양수면 된다는 거예요. 0보다 크면 된다는 거예요. 혹은 1과 2라는 값이 만약 이쪽에 있었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어. 그럼 이거 파란색 이 부분만 양수면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축을 기점으로 1하고 2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해진다라는 것까지가 기본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이 케이스에 의해서 총 3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2보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할게요. 2분의 a라는 값이 1보다 작을 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사이에 있을 때 1과 2가 이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라고 할게요. 두 번째는 1하고 2분의 a 사이에 있을 때 등호는 하나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세 번째 그러면 아까 이쪽 1과 2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쪽에 주어졌을 때 따라서 2보다 작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케이스로 나눌 거고요. 첫 번째 케이스부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즉 a가 2보다 작을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럼 f1의 함수값은 어찌해야 돼? 지금 어떤 케이스는 여기 말하는 거예요. 1이라는 함수값이 어찌해야 돼? 1일 때가 이 빨간색 그래프는 가장 작은 값이 내가 자꾸 어찌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뭔지 모르겠지. 1일 때 함수값이 가장 작은 값인데 근데 그 가장 작은 값이 0보다 커버리면 저 구간에서 맨날 0보다 크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제곱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부호가 조금 거슬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고 나서 라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될 거고요. 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범위인데 그런데 원래 a가 2보다 작다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범위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들어갈게요.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1과 2 사이 있다면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2분의 a라는 애가 여기 있는데 1과 2라는 애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들어가든 어쨌든 최소값은 언제 생기냐면 2분의 a일 때 최소값이 생겨. 이거 지금 2차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이 0보다 커버리면 이 구간 내는 모두 다 0보다 크겠지. 아까 최소값 여기 존재해요. 마이너스 4분의 9a 제곱이라고.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9 a제곱이 0보다 크면 되는 거네. a제곱은 0보다 작다라고 될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a는 실수인데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안 되는 거네. 크기 조금만 줄일게요. 세 번째 케이스 들어갑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여기 2분의 a가 있어요. 그런데 2분의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에 2가 있는 거야. 그러면 1과 2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정도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빨간색만 가지고.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의 최소값은 2일 때 함수값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f2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4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제곱이 0보다 크면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는 부호가 이렇게 있는 게 편해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보고 싶은데 숫자가 붙어 있으면 저는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인수분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얘는 지금 수직선에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 그런데 a의 범위가 뭐였어? 2가 2분의 a야. 그러면 a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얘는 4보다 크거나 같은 공통되는 부분이 없죠. 이때도 해가 안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왔던 답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까지예요 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조금 3개로 나눠야 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정리를 다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유형 15-1번 하겠습니다. 금방 전에 푼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문제 풀기로 했었죠. 그럼 뭐가 필요했냐면 축이 중요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즉 완전 제곱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10x 마이너스 3k 플러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x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k라고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x가 5라는 것에서 축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내가 구했으면 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 y값만 가지고 그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같기만 한다면 모두가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최소 언제 존재해요? 2에서 존재하잖아.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2를 대입하면 9-3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즉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9보다 즉 k는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범위 구하는 거예요. 케이스 나누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풀 때는 좀 수월하죠. 이런 걸 연습하셔서 케이스 3가지를 다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15-2번 들어갈게요. fx하고 gx가 있다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식을요. fx 마이너스 gx가 0보다 크다라고 바꾼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fx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가 있고요. 마이너스 g 들어갈 거니까 gx의 부호 반대로 쓸 거예요. 부호 조심하세요. 이게 다시 동량끼리 계산할까요? 2x제곱 xx 사라졌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큽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느 구간에서 마이너스 3부터 3 사이에서. 그런데 이 그림 잘 보니까 얘는 지금 x에다 0 넣으면 그러니까 1차식이 없죠. 1차식이 없죠. 그러니까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a 빼기 3이라는 값이 지나가게 됐어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따라서 중심축이 x는 0이라는 애가 중심축이에요. 근데 구간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같은 간격이고 2차 함수니까 얘네가 두 개가 높이가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만 즉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만 0보다 크면 되니까 최소값만 0보다 크면 돼요. 최소값은 0일 때 함수값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겠죠? 이게 0보다 크면 돼요.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때 이런 a 중에서 정수 a의 최대값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것 중에 제일 큰 애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아유 길었다. 기본 문제는 그 다음 강의에서 풀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